여러분, 공돈, 횡재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막 가슴이 뛰고 그렇죠? 근데요, 만약에 그게 다 신기루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공돈이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좀 색다른 철학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나한테 정말 큰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뭐 두둑한 보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대박 복권 당첨일 수도 있죠. 와,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죠. 근데 혹시 그게 달콤한 꿈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공돈은 절대로 없다. 아주 단호하죠? 아니, 그럼 보너스나 복권은 뭐냐고요? 자, 이 관점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성과급입니다. 연말에 보너스 받으면 야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공짜로 더 받는 돈이 맞을까요? 이 철학에서는요, 성과급을 절대 덤으로 주는 돈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내 총 급여에서 회사가 일부를 떼어놨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중에 받는 내 월급인 셈이죠. 성과를 잘 내라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잠시 맡겨뒀던 돈을 돌려받는 것. 그게 바로 성과급의 진짜 정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관점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죠. 기본급에다가 보너스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 이렇게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죠. 원래 내 몫인 총급여가 먼저 있고 거기서 일부를 떼어둔 게 기본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떼어놨던 돈을 나중에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는 거죠. 계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결국 뭐예요? 처음부터 다 내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바로 평정심이에요. 보너스 받았다고 막 너무 신나서 방방 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돈이 돌아왔구나. 딱 이 정도. 나한테 올 건 오고 나갈 건 나간다. 딱 이 마음가짐.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까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좋아요. 성과급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판왕이 남았죠? 바로 인생 역전의 아이콘, 복권. 이건 진짜 공돈 아니냐고요? 자, 이제 판을 확 키워서 이 복권이라는 게 왜 위험한 선물인지 한번 파헤쳐보죠.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걸요? 에이, 성과급은 그렇다 쳐도 복권은 다르지. 이건 찐 공돈이잖아. 맞죠?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철학은 여기서도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묘한 역설이 있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이상하게 복권에 잘 안 돼요. 오히려 당첨되는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관점은 이렇게 설명해요. 대자연의 법칙상 돈 몇 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수십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그냥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권 당첨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는 아주 혹독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광속으로 탈락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예요. 나 복권 당첨됐다 하고 외치는 순간 그게 바로 파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무서운 경고죠. 자,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횡재를 만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길, 즉 성공의 길과 파멸의 길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길, 바로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자, 젊은 농부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네, 당장 하던 농사일을 때려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도 모르는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싼 차 사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 단계는 어떨까요?
그 끝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잃어요. 돈은 물론이고 젊음,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땅을 일그는 능력까지 전부 다요. 말 그대로 인생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길은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돈이 생기자마자 그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없는 돈처럼 묻어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돈을 공부를 위한 도구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돈이 없어서 못 해봤던 선한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단계처럼 양로원에 기부도 해보면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렇게 배움을 얻고 나서는 남은 돈에 대한 미련을 싹 버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본업, 농사일로 돌아가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는 돈의 노예가 되는 대신 오히려 돈을 통해 더 지혜로워진 채로 자기 삶을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철학이 우리한테 주는 조언은요, 정말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복권 생각 아예 하지를 마라. 네, 이게 바로 최종 결론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에서 봤듯이 당첨되는 순간,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이번 주엔 될까? 이렇게 복권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에너지 자체가 그냥 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헛된 꿈을 꾸는 동안 정작 내 발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갈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제 아주 밀도 있게 짜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대충 요행을 바라고 뭘 해서는 될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촘촘한 사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 특히 공돈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내리는 잘못된 결정 하나가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